예, 안녕하세요. 저는 33동 104호 한영기 조합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아크로 리버파크 아직도 그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쁘기도 했고 한 1년 이상을 아예 언베일리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고, 사실은 우리 모델하우스 방문도 사실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작년 12월에 조합장님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다시 좀 조합에 도울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나섰습니다. 이 화면상으로도 여러분들 한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만 좀 지워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PD 수첩이 나왔습니다. 정말 악마의 편집이었고, 분명히 제가 한 6개월 뒤까지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정말 제가 문제 있으면 6개월 내에 저는 감방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동영상으로 제가 6년 전에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 외에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요. 특히 창호 관련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비대위들이 했던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일단은 그거를 한영기 조합장이 PD 수첩에 그런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사실은 오늘 제 설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디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 마우스를 사용하게 돼서 지금서부터는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우선 지금까지 가장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슈가 컸던 순서를 오늘 먼저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당분간 아마 매주 아니면 격주로 한 번 정도씩은 설명회를 조합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다 설명이 못한 부분들은 다음 설명회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은 특히 관심이 있는 첫 번째, 한강변 스카이 라운지를 왜 없앴나? 그럼 다시 살릴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한계동 없애라. 인원이 너무 많다. 세 번째가 경로당도 한계동을 없애라. 그리고 지붕이 너무 높다. 낮춰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실 사무실이 면적이 기준의 6.5배나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1층에 카페가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연회장이 너무 좁다. 조식 서비스 하는데 문제가 있다. 키워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커튼홀 룩을 대폭 축소했다. 원상시켜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필로티를 2계층으로 높여라. 왜 1계층으로 다 낮췄느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침실 창 폭이 적다. 특히 34평부터 68평까지 거실 창 폭이 3.6m로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111동과 문화시설 간 거리가 예전에는 12m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왜 4.5m로 탁 붙여놨느냐. 다시 띄워라. 그 다음에 11번째, 수영장을 한 레인 늘려라. 그래서 5개의 레인으로 만들어라. 12번째가 문줄을 왜 없앴나. 13번째가 공공청사 기부 체납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지금 설계가 엉망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건축구역 단지 설계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위 비대위라고 하는 데서
공사비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먼저 한강뷰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101동 또는 120동 한강 쪽 펜트하우스 그 보리지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설치해라 라고 지금 그 비대위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카이라운지는 없애고 싶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인허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 비대위 조합원들이 서울시의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서울시나 서초구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전화를 한답니다. 받았답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인허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건 무식한 소리고, 또 서울시나 서초구청 담당자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벌써 3년 전, 뭐 2년 전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초과이익 한수를 피하고 정말 잘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서울시하고 잘 합의를 해서 서울시의 기준은 가능하면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이익 한수를 피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지금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 서울시하고 부딪혔다면 정말로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처럼 저희는 지금 이주도 못하고 다른 단지, 예를 들어 다른 단지처럼 인허가 받고 이주할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6년, 7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자, 그래서 스카이라운지가 용도가 원래는 스카이라운지였는데 이제는 통로로, 연결 통로로만 쓰도록 바뀌었는데, 이건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승인 자체를 스카이브리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원래 스카이라운지로 돼 있었었는데 2017년에는 변경할 때 2019년에는 왜 그러면 서울시가 이걸 막았느냐? 이건 우리만 막은 게 아니고요. 지금 2019년 이후에 하는 모든 심의에서 연결 통로 외에는 허가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이때 그 건축 심의, 당시에 건축 심의 그 도서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에는 원래 그 스카이라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 서초구청과 협의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카이라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19년 4월에 서울시에서 스카이라운지를 서울시에 올렸는데 스카이라운지를 허락을 승인을 안 해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당시의 건축심의 과정입니다. 이거 최초. 그래서 최초에는 최초에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할 때는 옥상으로 올렸는데 마지막 지금 최후에는 이렇게 구층에 걸치는, 중간에 걸치는 형태로 이렇게 허가가 난 겁니다. 인허가 과정은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서울시 심의의 조건부 결의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거를 거역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9m에서 6m로 줄었지만 여기 한신 사지구 같은 경우는 9m에서 연결 통로로 3m로 줄였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정말로 많이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신문 기사들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제동 여전 스카이브리지 절대 노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24일이고요. 잠실 진주 재건축 스카이브리지 빼고 건축심의 통과 2020년 11월 30일. 그 다음에 스카이브리지까지 간섭하는 서울시 2018년 12월 24일. 자, 이 이후로 단 한 군데도 스카이 브릿지는 허가가 안 납니다. 결론은 스카이 라운지든 어떤 커뮤니티 용도로는 절대로 허가가 안 난다. 오직 통로로만 난다.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걸 다시 받아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하게 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식한 경우입니다. 자, 스카이 라운지 용도 변경 절차 문제점은 이거를 다시 바꾸려면요, 어찌됐든 건축 심의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서울시 심의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건축심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이건 정말 재건축하지 말자라는 거하고 똑같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스카이 커뮤니티를 북카페 그 다음에 2개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북카페하고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그 스카이 라운지로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걸 바꾸려면 이제는 자 지금 현재 통로나 북카페 같은 경우는 지상층의 용적률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카이 라운지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용적률에 차지하기 때문에 이만큼 15.7세대 84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세대 수가 줄어야만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일반 분양 수입만도 350억이 줄어듭니다. 자, 물론 350억 줄어들어서 해야 되느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합장님도 그 비대위 대표들한테 충분히 설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아크로 리브파크에 이 커뮤니티 시설들을 입주 후에 용도를 변경해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가 절대로 안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이 보면 여기 의자나 테이블을 지금 배치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리 건너가는 이 통행 인원은 이 북카페하고 공중정원을 왔다 갔다 하는 통행 요원이기 때문에 통행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시간에 정말 10명이나 될까 말까 정도. 자, 그렇다면 법적 통로 면적인 1.2m만 확보해도 되는데요. 2m를 확보하고도 64석의 좌석을 설치해서 이쪽 한강을 바라보면서 차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옆에 공중정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공중정원이. 여기랑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형태로 용도를 변경해 쓰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의자나 이런 테이블을 놓고 같이 공중정원으로 같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두 번째 대안인데요. 자, 이게 지금 요 뒤에 나올 겁니다. 경로당이 너무 크다. 하나를 없애라. 그것도 이거는 어떤 경로당 설치 기준에 정확하게 딱 맞춘 그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로당의 사용 어떤 그 인원이 여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한강변에 있는 경로당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중앙 쪽에 있는 경로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로 쓸 수 있도록 이름은 그냥 시니어 카페라고 붙여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부에 카페면 개방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는 폴더형 도어를 설치하고 창문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해놓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일부 카페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으로는 지금 저희는 이 루프탑 가든이라고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원이 1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루프탑 가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이 그 공중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동에 1개 정도씩은 아니면은 3개 동에 2개 이상이 이런 가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정원을. 예를 들어서 1층에 아까 그런 커피숍 시니어 카페나 이런 데에서 커피를 사다가 정말 가까운 경치 좋은 이런 동의 공중정원에서 충분히 이용해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비대위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34층에 한강이 보이는 121동이나 101동에 여기에다가 스카이 라운지를 이거는 정말 무조건 내달라. 무조건 내달라. 그런데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한강변에 있는 쪽은 당연히 펜트하우스 이 두 개는 조합원들이 분양받았는데 표기가 잘못돼서 분양 안 받은 걸로 표기가 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별도로 스카이 라운지를 놓는다 치더라도 한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뒤쪽, 이쪽 둘 중에 하나를 그 스카이 라운지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 여기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검토 대상도 안 됩니다, 이거.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달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자, 그 커뮤니티 시설은 일반 세대 동선하고는 전혀 별개의 동선으로 진입이 돼야 되고 별도의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자리는 여기 비트 자리에서 하나 마련했어요. 그런데 지하는 이렇게 일부 창고나 이런 데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세대가 들어가는 입구 옆에 진입로를 따로 둬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1층에서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를 벽을 뚫고 이만큼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세대, 이 평면, 이미 지금 분양받은 세대를 이 평형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설계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1층에서는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지하 1층에서만 들어가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웃기는 경우. 자, 그러면 1층에서 안 들어간다 칩시다. 1층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러면 지하까지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지금 34층에 올라오면 아까 이 한강변에는 조합원 분양이 이미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강이 안 보이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선이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스카이 라운지로 가려면. 그런데 이 세대, 펜트하우스로 가는 세대는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서로 교행을 하죠. 아까 이렇게 동선이 섞여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에 되지가 않고요.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몇 개월째 해내라고 합니다.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의 한강이 조망되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이게 30층, 31층 두 개 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강남이 아주 전부 다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게 1층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티하우스입니다. 소위 카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출을 제가 한번 그 관리실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스카이 라운지가 처음에는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게 한 1년 정도는 높았습니다. 매출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점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가까이 1층에 있는 티하우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3월달 코로나 때문에 영업 않고 그 다음에 4월달 거의 좀 절반 이하로 한 거 외에 약 10개월, 9개월 반 동안 매출이 1층이 2억 1,200, 스카이 라운지가 한강이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가 1억 3,800, 1층이 54%나 높았습니다. 54% 높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만큼 1층을 많이 선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스카이 라운지 충분합니다. 아까 9층 한강변 연결통로 2개소를 이용하면 100석이나 됩니다. 100석. 그 옆에 공중정원까지, 예를 들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이용하면 인원수로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층 경로당 하나를 경로당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1층에 카페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원 18개소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스카이 라운지 형태 차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차고도 넘칩니다.
그 다음에 옥탑층 스카이 라운지 신설은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한다고 그래도 공사 중단 최소 5개월 이상 해야 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가 받아야 되고 추가 공사비만 600억이 됩니다. 왜? 이미 펜트하우스 일반 조합원한테 분양한 걸 사야 되고요. 펜트하우스 그거 살려면 100억 이상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합치면 600억 됩니다. 아, 옥상에다가 어거지로 600억을 들여서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다. 이게 정신 돈 사람 아니면 이런 주장은 오늘부터는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일개동 없애라. 정원이 500명. 이거는 미스프린트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377명입니다. 너무 많다. 300명 이하로 줄이고 일개동 없애라. 예부인 등하교 시 교통 및 주차 대란이 생긴다. 적용 면적이 왕창 줄어들었다. 정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택도 아닌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서초구의 최종 기준은 320인입니다. 자, 서울시 기준은 원래 특별건축구역이 아니면 1인당 4.29제곱미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 비교해서 왜 이렇게 크냐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저희는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1인당 7.25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변경하는 과정을 보면 최초의 구청장 보고 2010년에 350명, 서울시 조치계획서 400명, 구청장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정비계획에도 500명. 그래서 300인 한 개소, 200인 한 개소 이렇게 돼 있었고 최초 사업 시행 인가 50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줄여서 지금 377명으로 줄인 겁니다. 지금 현재가 377명. 자, 그러면 서초구에서 서초구 기준인 320명보다는 57명이 지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57명이 많은 게 정말 줄여야 될 정도냐? 자, 57명을 만약에 줄인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3층으로 되어 있는 걸 한 개층 정도, 한 동에 한 개층을 정도를 날리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아예 바닥 면적을 찾고 적용 면적 얘기하니까 이렇게 3층을 유지하고 건물 건축 면적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 면적이 136제곱미터, 41평 늘어납니다. 41평이 우리 적용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면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저희가 2,990명인데 377명입니다. 아크로 리브파크 1,612명인데 2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1년, 2년 대기해야 됩니다. 주공 1, 2, 4주고 5,335에 600명입니다. 그래서 5,306제곱미터가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3,000대 5,335에 377명 대 600명. 절대로 특별건축구역, 세 구역 다 특별건축구역인데 같은 특별건축구역을 놓고 보면 절대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구립 어린이집은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구립 어린이 그 집은 아파트, 지금 아크로 가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가치를,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거로는 물론 57명을 굳이 설계 변경에 줄인다면 이렇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7명을 굳이 줄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300명 줄여가지고 한 동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법령상 어린이집 한 개 동의 기준은 300인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 얘기대로, 서초구청 기준대로 320명을 해도 두 개 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동 이하로 줄여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모르는 무식한 소리죠. 결론입니다. 타 단지에 비해서 정원 많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파트 가치와 이 가격에
엄청 그 상승에 영향이 있고요. 특히 젊은 부부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아크로가 그런 현상이고요. 조경 면적 증가 효과는 거의 지금 비대가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조경 면적이 왕창 줄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예부인 등하교시 교통 주차 대란 없습니다. 왜? 377명의 예부인은 30%밖에 허용 안 합니다. 30%면 400명 잡고도 120명. 예부인은 11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부인이 등하교 시간은 사실은 우리 출퇴근 시간하고는 피해집니다. 우리 출근한 시간에 여기는 들어오는 거고요. 퇴근하는 시간 이전에 4시쯤에 나가기 때문에 등하교 시에 교통대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자체는 허용을 않기 때문에 그냥 내려주고 바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주차 대란 없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일개동 없애라. 지붕이 너무 높다. 자, 다른 데 보니까 경로당 텅텅 비었더라. 이것도 또 똑같은 이 조경 면적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붕을 낮춰라. 이것도 한마디로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경로당의 설치 기준 자체가 875제곱미터입니다. 서울시 기준이. 자, 저희도 정확하게 87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단 1제곱미터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단지 지붕이 높다. 정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진짜 이것 때문에 꼭 바꿔야 되는 것인지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은 당연히 할 겁니다. 조합에서. 자, 당연히 모양상으로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부에서 보는 사람들, 손님이나 단지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볼 때는 훨씬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시비하는 사람은 아마 바로 이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동, 예를 들어서 한 5층, 4층, 3층 이런 분들이 시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데, 정말 그 몇 세대 때문에 이걸 내가 바꿔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지붕 모양이 변경되는 것도 변경 심의 대상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두 개인데 여동 경로당 텅텅 비었다는 얘기는 정말 옛날 구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광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왕창 넓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정말 몇십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다 아마 거의 다 그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정도는 여유가 있다면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는 1층에 카페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폴딩 도어, 그 다음에 이런 데 창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추후에 카페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자, 경로당 일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높이 낮추는 것 자체는 지붕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이거는 조합원들 호불호가 있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주 경로당 일개는 카페 등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관리사무실 면적이 기준보다 6.5배나 크다. 정말 이것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총회 책자에 1025.57로 돼 있고 거기에 기준은 157이라고 돼 있으니까 6.5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총회 책자에 비고란에 이렇게 관리사무소, 방제실, 그 다음에 MDF실, 경비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 면적이 나와 있는데, 관리사무실 자체가 이 한 300평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관리사무실은 215.7에 불과합니다. 3,000세대인 우리 아파트에서 이 65.2평인데 이거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MDF실이고
이게 방제실이고요. 관리실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탕비실, 화장실. 화장실은 방제실이나 MDF실에서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회의실이나 그 입주민 뭐 상담실. 이게 관리실 답니다. 이게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크기로 써니 이게 지하층에 실제로는 지상 1층인데 지하층으로 면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상층 용적률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평당 얼마였기 때문에 이걸 빈 공간으로 두나 다른 용도로 쓰나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이걸 줄여야 될 이유가 없죠. 자, 관리사무실 기준이 6.5배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3,0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실 65.2평은 적은 편입니다. 자, 1층 카페가 없다. 카페가 왜 지하 3층? 그러니까 지하 3층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에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1층에는 애당초에 허가를 낼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지금 하려고 그런다면 어떤 세대를 없애고 허가 지금 새로 받으면 1층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를 뭐 시니어 카페라는 이름을 둬서 사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1층에 별도로 카페는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 카페테리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썬큰이라는 게 있어서 채광이 되는 데입니다. 썬큰. 여기가 뭐냐? 수영장이 있고 각종 사우나 시설이 있고 요 위에 층이 대규모 운동 시설입니다. 휘트니스 센터 뭐 그다음에 그 실내 체육관.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고 운동을 하고 시원한 걸 마시고 싶어 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카페테라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른데 스카이 브릿지나 아니 연결 통로나 북카페 그 다음에 공중정원 이런 데서 같이 커피숍을 지상층은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루프탑 이 정원하고 다른 18개 공중정원에서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경로당 하나를 카페로 이렇게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하 3층, 지하 2층의 카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추가 설치는 불필요하고요. 자, 6번. 연회장이 너무 좁다. 조식 서비스가 인기가 많다. 면적을 대폭 늘려라.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면적을 결정하고 이런 어떤 위치를 결정하는 것들은 완전히 전문가 집단이 영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실 하는 겁니다. 이건 삼성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 업체로부터 영역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면적도 잡고 위치를 잡는데 정말 문외한들이 비대위가 일단은 무조건 부족하니까 넓혀라.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 자, 이게 다른 사례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2990세 252.23입니다. 주방 88. 카페테리아가 31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마제, 뭐 블레티지, 과천 프리조선이 프레스트. 여기 보면 전부 다 여기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거의 같거나 크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가변형 벽체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연회장이 부족하면 이 가변형 벽체를 이렇게 내면 됩니다. 카페테리아가 부족하면 이쪽으로 연회장 쪽으로 더 확장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도의 인원이라면 지금 현재 조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연회장에 비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자, 연회장이 작다는 것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연회장하고 카페백이 가변형이므로 용도에 맞게 얼마든지 면적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커튼홀 룩을 대폭 축소했다.
원설계대로 대폭 늘려라.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커튼홀 룩은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의 커튼홀 룩인데 이게 커튼홀 룩입니다. 이게 지금 유리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페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바에다가 유리를 덧대 놓은 겁니다. 이게 커튼홀 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커튼홀 룩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도장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10만포 6차입니다. 이런 것들은 커튼홀 룩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도장을 칠한 기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외관을 이런 식으로 요즘은 치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치장을 하는데요. 자, 최초에는 커튼홀 룩이라는 게 여러 동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동에 13,939.54제곱미터가 커튼홀 룩으로 각 여러 동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것보다는 특히 우리 대표 그 동인 101동, 121동을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밑에 대리석 부분 빼고는 다 커튼홀 룩으로 완전히 전체를 감쌌고요. 그 다음에 114동, 115동도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3,939에서 32,020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2.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줄였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삼성이 줄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2.3배가 실제로 늘었고요. 자, 동별로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 동에 2017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0년에는 부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전체를 합해보면 당초보다 2.3배 늘어난 18,000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야말로 공사비만 삼성에 더 주면 언제든 이거는 전체를 커튼홀 룩으로 완전히 다 감쌀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그러니까 건축심의 사업시 인가를 받고 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들이면 지금도 가능한데 어찌됐든 2.3배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왕창 줄였냐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덟 번째, 필로티를 2층으로 높여라. 너무 답답하다. 또 이것도 일단은 지르고 봅니다. 2계층을 왜 1계층으로 변경했냐? 더 무식한 경우는 야, 높이 제한이 110m면 110m가 안 되는 30층 이하는 전부 다 2계층으로 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를 왜 설계사가 생각 못했을 거로 생각하는 건지. 우리 비대위는 이런 것들마저도 전부 다 설계사가 무능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건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대폭 없앴거나 축소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사항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자, 필로티가 뭔지를 조합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필로티입니다. 필로티라는 거는 저기 돌아갈 거를 중간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지나가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한 층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가는, 이거를 필로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10만포 6차 필로티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보면 엘리베이터 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홀로 진입하기 위한 필로티입니다. 전부 다 1층입니다.
전부 다 1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전체 아파트를 필로티를 2계층으로 하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자, 필로티가, 자, 보십시다. 원래 2계층짜리가 원래 11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1계층짜리가 51개소였어요. 그래, 총 62개였는데, 자, 2계층짜리가 줄였는데 한번 봅시다. 아, 9개로 줄였네요, 2개가. 그런데 4계층 필로티가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13개가 돼서 2개가 늘어난 거죠. 원래 2계층짜리 이상이. 이게 분명히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계층 필로티가 51개에서 41개로 줄었고요. 자, 그런데 이 1계층 필로티 41개를 지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 또 받아서 이렇게 높이려면 최소 이것도 5개월에서 9개월 이상 공사 중단해놓고 높여야 되는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필로티라는 게 아까 4계층짜리는 저기 한강변에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청색이 2계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1계층짜리 41개. 그럼 2계층짜리는 왜 있고 1계층짜리가 왜 있느냐? 가능하면 2계층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확보한 게 이겁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한 게 9개, 4계층짜리가 4개. 나머지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동 같은 경우는 10몇 층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 110m에서 형편없이 낮아요, 이거보다는. 자, 그러면 야, 110m 그 제한 내에 안 걸리니까 2계층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변에서는 1조 동간 거리, 아니 2격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층들은 전부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가운데가 주로 35층, 34층으로 뭉쳐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한강변 쪽은 제일 첫 번째는 15층 이하로 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리죠, 더 이상은. 자, 그래서 이런 데는 왜 층이 낮은데도 왜 2계층을 못 하느냐 하는 거는 허가 자체가 건축법이나 건축심의 자체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더 문제는, 자, 41개를 2계층 높이로 필로티를 높이려면 그 위에 세대 하나씩이 다 빠져야 됩니다. 그걸 보니까 24평 15개, 34평 13개, 40평 5개, 46평 5개, 53 둘, 68평이 한 세대를 날려야 됩니다. 이걸 분양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1429.99평이고요. 이거를 평당 5,668만 원, 우리 분양가, 일반 분양가로 계산해도 810억인데요. 실제로는 이쪽은 일반 분양가는 거의 5,800, 900입니다. 이 두 개는. 올라갈수록 이게 낮고요. 그래서 평균이 5,668인데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분양 수입이 줍니다. 자, 1,000억 줄면 세대당 어떻게 됩니까? 거의 4천만 원이죠. 그럼 또 여기다가 또 4천만 원씩 추가 부담하면서 이걸 높여야 되는 거냐? 대한민국의 이 마크로 리버파크, 주공 1, 2, 4주공, 우리보다 2계층 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평당 531만 원 제일 싸구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주공 1, 2, 4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600만 원짜리 짓는데 거기도 1층짜리인데 우리는 지금 1,000억을 손해보면서 그걸 2계층을 올린다?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자, 침실창 폭이 작다. 예를 들어서 침실창 폭이 보통은 최대가 국내에서 1.8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가. 근데 저희는 1.5죠, 폭이. 그 다음에 34평하고 68평까지 거실창 폭이 어떻게 3.6m로 똑같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응? 이거 당장이 조합장 지금 목 날리자고 합니다. 창호 사이즈 결정 배경을 보면요, 저희 단지는,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뭐냐면
야, 저기도 중증 아파트인데 거기는 32평이 34평 가는데 공짜로 가는데 왜 우리는 2억 내라고 그러냐 이 도둑놈아 이럽니다. 정말 무식한 경우입니다. 저 단지하고 우리 단지는 기존의 용적률이 다르고 대지 지분이 다른데 무조건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이 다른 동이나 다른 데하고 아주 다른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약 집안입니다. 연약 집안의 SD 등급인데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SD 등급이라면 두 가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전담벽 설계. 하나는 우리처럼 그 일반 구조벽 설계. 이거 성능 기반 설계로 합니다. 구조 성능 기반 설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특수 전담벽 설계를 하게 된다면 이 벽 두께가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이 세대 그러면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이 왕창 줄고요. 그 다음에 분양 세대수도 달라지고요. 똑같은 용적률이라면 벽 두께가 경우에 따라서는 30cm 이렇게 벽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구조를 세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그런 설계의 기법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이 이 전체적으로 개구부 이 면적이 특히 폭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성능 기반 설계 저희들이 한 그런 설계고요. 여기 보면 그냥 이 자체로 벽은 150이나 200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설계한다면 공사비도 훨씬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벽 두께 두꺼워진 걸 감안한다면 아마 세대수가 100세대가 날아갈지 200세대가 날아갈지 그거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공사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얇게 가려고 그러니까 개구부의 면적은 정말로 지장을 조금은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대신 이 폭은 제한을 받습니다. 왜? 이 아까 구조적으로 폭을 무한정 키우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점은 또 뭐냐? 다른 데는 우리는 이 창틀 높이를 밑에까지 다 내렸기 때문에 높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높이를 300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그러니까 침실 창도 폭은 1500이지만 1.5m이지만 다른 아파트보다 1.1m가 밑으로 더 내렸습니다. 자, 다른 아파트는 안전 난간대 높이가 바닥에서 1.2m까지이기 때문에 1.2m까지는 콘크리트로 합니다. 다른데 저 방이나 이런 데는요. 그 다음에 1.2m부터 창을 설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폭은 늘릴 수 없지만 대신 길이를 바닥까지 내렸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보다 1.1m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면적은 훨씬 높습니다. 자, 이게 원베일리 평형별로 창 전체 면적입니다. 평형별. 지금 10만포 6차, 우성 1차, 10만포 1차 아크로 리브파크요. 이번에 입주한 개포시형, 개포 포레스트. 어느 단지보다 더 넓습니다. 평균이나 모든 면에서. 강남권 타단지보다 창호 면적이 절대로 적지가 않다. 이건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거실이 왜 34평하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4평의 N타입의 이 3.6m입니다. 3.6m, 이 34평은 거의 3.6이 정석입니다. 근데 이 5m는 특수한 경우 한 타입이 지금 이런 게 나와고요. 타워동에. 그런데 이 40평형 F타입 같은 경우는 이 N타입하고 요 40평 F타입이 위아래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위아래로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외관상 창 넓이를 똑같이 맞출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보면 여기 169 E타입 같은 경우 보면 3.6m 2.4, 3.6m 2m 2m, 3.6m 1.8, 3.6만 있는 경우는 8세대. 여기는 3.6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3.6 하나일 거고, 나머지는 2개씩, 3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걸 다시 설명하면 이거는 3.6이지만 이게 2점 몇 m짜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절대로 야, 이게 왜 116이면 34평보다 훨씬 커야 되는데 왜 이게 똑같이 3.6이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 사이즈를 억지로 키우려고 그런다면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지난번 설명했죠. 이걸 키우려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가장 빨리 해도 최소한 9개월에서 1년 중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9개월에서 1년 중단하는데 정말로 거실에 이 창 폭이 이렇게 중단해서 인허가를 했더니 이게 정말 20cm 늘릴 수 있는 건지 30cm 늘릴 수 있는 건지 정말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설계를 해봐야. 이거는 한 3개월 이상 실제로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걸 1, 20cm 폭을 넓히기 위해서 9개월 내지 1,100억을, 이건 최소 금액입니다. 1,100억을 들여야 되는 거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11동과 문화시설 간 거리가 불과 4.5m로 변경됐다. 왜 당초 설계대로 12m 이상을 유지해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원래 이 설계가 아파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 지금 현재 설계는 이렇게 변경됐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제일 가까운 데는 11.5m 있습니다. 원래 11.5, 10.6, 11, 12.5. 근데 여기 보세요. 제일 가까운 데가 12, 12.5, 17.2m입니다. 이게 어떻게 4.5m라고 얘기하는 건지 도저히 4.5m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에서부터 이격하는 거리만 해도 양쪽 떨어지면 한 8, 9m 이상을 떨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데도 오늘 제가 설명해 오기 전에 111동 이 당첨되신 분이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이게 4.5m가 맞는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거. 기존보다 더 넓어졌다. 수영장 5레인으로 1레인을 키워라. 4레인은 부족하다.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냥 설계사가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를 다 전문업체가 조사해서 지금 사용 실태를 다 확인하고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필요하다라는 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문업체가 용역을 해서.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아크로 리브파크. 이건 좀 뭐 1600세니까 그렇다 치고. 한신 4주구 3303세대 25m 4개입니다. 레미안 퍼스테지 2444 3개입니다. 반포자이 3400세대 3개입니다. 지금 이런 데 비하면 한 라인씩, 한 레인이 더 있는 거고요. 지금 아크로 리브파크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카톡에 보니까. 아크로 리브파크가 부족하대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 합니다, 이제는. 카톡에. 아주 널널해서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습할 때 2레인 정도 사용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한 레인 가지고 안 부족해요. 자, 그런데 자, 늘리라고 볼까요? 늘리면 여기 보면 기둥입니다, 이게 기둥.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4레인 5개로 할 수가 없어요. 기둥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늘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3400세대인 반포자이, 여기 지금 3레인도 절대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문줄을 왜 없었냐? 당초 설계대로 설치해라.
지금 이걸 앞으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조합원한테 이거를 인허가를 받도록 해서 못 받으면 인허가 받는 동안에 공사 중단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일단은 모르면 잠자코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원래 이게 문주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는 못하게 하니까 아크로 리버파크의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열주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면 뭐 근사한 어떤 조각품을 세우든지 이런 형태로 계획을 지금 원래는 하고 있었고요. 자, 이것도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문주를 불허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허가받은 한신사주구, 주공 124 지금 허가 진행하고 있고 서초 무지개 등 문주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우리만 삭제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지금 방침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살려내라. 그럼 그 사람이 인허가 받으면 됩니다. 인허가 받는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자, 문주는 삭제됐지만 이렇게 지금 쭉 가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 요 문주만 없어진 거고요. 두 군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열세 번째, 기부 체납이 너무 많다. 특히 문화센터, 주민센터 줄여라. 바이크 스테이션 정말 아주 징그럽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뭔 안내소냐, 안내소 없애라. 별 오만 얘기 다 합니다. 지금 진짜 한심해서 제가 할 얘기가 사실 없는데, 자, 공공청사 우리 이거는 지금 우체국하고 저 남서울교육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이만큼밖에 안 줬습니다. 이만큼.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짓는 거예요. 여기는 공공청사도 아니에요. 공공청사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런데 공공청사는 아직도 설계가 확정이 안 돼요. 지금 서울시 서초구청이 앞다리 갔다리 하니까 두 개 합쳐서 지하주차장 하나라고 통로를 하나로 해라. 각각 분리해라. 별 쇼를 하고 있어. 지금 아직도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서울시 인허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바이크 스테이션입니다. 이 바이크 스테이션이 뭐냐면, 물론 이 공공 예부 개방 시설이기 때문에 예부인들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면 여기서 펑크도 때우고 바람이 빠지면 바람도 넣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거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우리 한강변이기 때문에 엄청 유용한 시설입니다. 단지 예부인들하고 같이 사용한다. 근데 예부인들이 이걸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딱 여기만 들어갔다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이게 이제 공원입니다. 한강변 쪽에. 공원이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내소를 설치한 겁니다. 안내소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도대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내할 게 없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허가는 그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느냐? 없애기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는 있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바이크 스테이션은 내가 볼 때는 절대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가 시설이 엄청 많은데 저걸 없애고 다른 거 바꿀 용도도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쓰면 나중에 입주자 대표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실이에요. 자,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부처럼 한번 봅시다. 우리 경남 3차 온베일리 공공청사 이렇습니다. 문화시설 이래요. 이게 전체 2.1%입니다. 반포 주공 1, 2, 4 볼까요? 학교만 2개가 있어요. 학교만 2개. 그 다음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4,600이 넘습니다. 7.5%입니다. 한신사주구 2.53%입니다. 타 단지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월등히.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금 우리가 대비할 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특별건축구역하고 똑같은 데는 주공 1, 2, 4,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우리 온베일이 3개입니다. 3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보다 땅이 2배가 채 안 됩니다. 면적상으로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학교를 2개나 내줬어요. 기부채납으로. 공공청사 이런 데 있습니다. 공공청사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파트 한 동을 영구 보존합니다. 아파트 한 동을. 이 서울시가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기존 아파트를 영구 보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덕계공원도 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돈 들어요.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또 하나 여기 볼까요? 1, 2, 4주 5,300세대인데 53개 동이에요. 건폐율은 전체 면적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앉아있는 면적입니다. 24.6%나 돼요. 아크로 리브파크 1600세대 15개 동입니다. 19.98%예요. 온베일 볼까요? 거의 3000세대인데 23개 동이에요. 19.8, 가장 녹지가 많습니다. 녹지가 가장 많고요. 3000세대가 23개 동이면 여기 보세요. 여기보다 2배가 안 되는데 여기는 한 동수로는 2.5배.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동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배치도 보세요. 이거 우리 아파트 배치도 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우리가 그렇게 거지 같은 설계인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 지금 주공 1, 2, 4주구예요. 주공 1, 2, 4주구. 주공 1, 2, 4주구 이런데요. 커뮤니티 시설 없어요. 스카이 라운지. 여기 평당 6천만 원, 600만 원짜리가. 자, 우리 볼까요? 자, 일단 배치부터가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잘 돼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공원 면적이 이런 것들이 들어서가지고 부족하다? 정말 택도 아닌 얘기고요. 가장 널널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다른 데 없는, 여기에 완전히 우리 공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올림픽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 몇십 미터 되죠? 이게 완전히 지금은 언덕으로 돼 있지만 이게 1층 바닥하고 높이가 똑같아. 1층을 들어 올려가 똑같아서 완전히 이 부분은 방음벽 없애고 공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 면적은요, 진짜 아크로보다 훨씬 넓고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많습니다. 자, 아까 1, 2, 4주구, 그 다음에 아크로 조감 대비해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진짜 미인입니다. 늘씬하게 잘 빠진. 이거를 설계가 개판이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에다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다가. 이게 아크로 리파크. 아까 얘기한 아크로 리파크는 지금도 연덕바지죠. 언덕에 조망을 가리는 나무로 꽉 차 있는데, 이게 아파트 1층 높이하고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원을 다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온베일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도면이 아무리 거지 같다 할지라도 이대로 재건축해서 입주만 하면 강남의 원탑입니다.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에 공사를 중단하고 사살아온 것 바꾸느니 진짜 거지같이 짓더라도 그냥 2023년에 입주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2023년 입주는 절대 사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감자재 모델하우스 아크로보타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층이기 때문에 평당 531만 원. 요즘 개포사 같은 거 540 몇만 원. 지금 개포동도 531만 원 다 넘습니다.
자, 반포는 거의 600만 원입니다. 평당 770만 원 차이면 한 4,500억 정도를 우리가 적게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이번 모델하우스는 옛날에 아크로 리버파크 돈 쏟아부은 거기보다 절대로 밀리지 않다. 그보다는 마감 자재도 절대로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 자체도 정말 허접하지 않다. 이 비데이 것들이 원베일을 아주 온 동네방네, 내가 볼 때는 조합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쇼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만 사수해도, 그 돈 가지고 이 정도만 사수해도 저는 2023년 입주하면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단지가 없다. 확실합니다. 요즘 허건조합원 변호사죠. 공사비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젊은 친구인데 왜 이러는지 정말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이게 공사비 검증 동의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그 공사비 검증 동의서에 이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야, 이걸 공사비 검증을 하니까 둔촌주공이 2,900원이나 감액을 했다. 아니, 이 기사를 보고서, 똑같은 기사를 보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절대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는 제가 옛날에 설명회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둔촌주공. 정말 시공사가 받고 싶어하는 돈은 처음부터 2,900억, 3,000억 삭감한 금액이었습니다. 부풀려서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삭감을 해준 거죠. 그러나 받을 돈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공사에서 7,394억을 일단 제시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야, 내가 지금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거야 했더니 3,087억 원으로 자진 깎았답니다. 응? 약 3,000억 정도를 자진 감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한국감정원에 가서 보니까 2,900억만 감액을 해요. 2,900억만. 내가 시공사라면 야, 3,087억 이제 이거 필요 없고 2,900억만 감액해서 나는 계약하자라고 우길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부풀려서 내가 받고 싶은 거는 한 3,000억 깎아주고 나머지만 받으면 충분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눈속임인 거죠. 이건 뭐 업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응? 자, 우리 온베일 531만 원을 아마 감정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560만 원, 70만 원 올라갑니다. 100%입니다. 자, 그럼 온베일이 삼성물산은 뭐라고 그러냐? 이거 공사비 검증 좀 하자라고 합니다. 검증 결과에 무조건 조합이든 삼성이든 그 금액을 따르자라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쉽게 보낼지 말할지를 그렇게 저 기사 하나 보고 일반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무조건 우리도 검증 받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한국감정원의 검증 관련한 질의해신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보낸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체결 후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조합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531만 원짜리 계약했죠. 추가로 하는 것도 1,000억을 더 내놔라. 이것도 1,000억을 일단 한번 계약을 해버리면 공사비 검증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허건 변호사는 기존에 우리 531만 원짜리 1조 1,200억짜리도 검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당사자 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사비 검증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기는 어려우며 법적 분쟁 발생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비 검증은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허금 변호사가 얘기하는 이미 우리는 2017년에 계약한 1조 1,200억짜리 이미 계약한 거 여기다 내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실효성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고로 고급으로 하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주 개포동보다 못한 531만 원짜리를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낸다고 한다면 삼성 얘기대로 이제는 삼성은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자라고 하고 삼성은 이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허금 변호사가 나머지 더 높게 나오는 거는 물어줄 겁니다. 이 동의서를 낸 사람들이 같이 물어주도록 소송을 제가라도 할 겁니다. 자, 여기 다른 기사는 왜 못 봤나 모르겠어요.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검증 후 팔고 감액 공고 실효성 없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끝이에요. 강제 규정 없는 공사비 검증,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 의미 없어요. 공사비 깎으라고 그래도 시공사가 버티면 소송으로도 힘듭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 입찰을 했어요. 대우건설이 1조 원이야. 예를 들어 삼성물산건설 1조 1,000억 원이야. 10%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무슨 제조로 한국감정원이 공사의 이 건설의 전문가들도 아닌데 아니 회사마다 다 다른 그 원가를 뭔 제조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까? 이거는 시공사들 논간에 어쩔 수 없이 한국감정원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이 조합원에 유리하게 해준다?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자, 이게 8개가 감액이 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3천억 받고 싶으면 감정원에다는 7천억짜리 내요. 그러니까 2천억이든 1,000억이든 깎아주죠. 감정원에서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거 깎은 걸 그대로 계약하면 시공사는 수천억 버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게 개포 주공 1단지 최근에 감정받은 결과입니다. 개포 1단지. 제가 이거 입수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요거만 이제 검증표 최종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원래 1조 6,713억이었는데 변경이 2조 3,180. 그런데 이게 그래서 6,467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자, 한국감정원에다가. 그랬더니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해서 5,097억만 추가로 받아가. 그러니까 2조 3,180을 2조 1,631억 원으로 감정원에서 최종 결과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조합이 처음에 최초에 3,900억만 달라고 했습니다. 조합한테. 근데 조합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1,500억에서 1,900억만 주겠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검증 요청했습니다. 검증 요청했으니까 시공사에서 한국감정원에 6,467억짜리를 냈습니다. 자, 한국감정원에. 그랬더니 한국감정원에서 5,097억 원 증액으로 나왔어요. 1,370억 감액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시공사는 3,900억만 달라고 그랬는데 자, 한국감정원에서 5,097억 달랍니다. 지금 이 조합 멘붕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제도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검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삼성물산이 자신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다시 해달라. 1조 1,100억짜리. 그러면 삼성은
2조짜리를 낼 거고요. 한국감정원은 1조 5천짜리 주겠다 줄 거라는 거라요. 이거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더 웃기는 거는 뭐냐? 자, 허건조합원이 지금 저 생쇼를 안 해도 저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없지만, 자, 기존에 1조 1,20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새로 검증을 받을까는 모르겠지만 지금 증액 계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법에 따르면 29조 2에 공사비 검증 요청은 공사비 증액 비율이 어느 것 둘 중에 하나면 무조건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조합은. 우리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의 시공사선이기 때문에 10% 이상. 그러니까 1,120억 이상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조합장님은 1,100억이 아니라 600억이든 500억이든 총회 책자에다가 이 약속을 했어요. 공사비 검증 받겠다. 근데 이것도 난 김석경 조합장이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약속을 함부로 했는지 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조합장이 책자에다가 이렇게 약속을 했건만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공사비 검증 요청들 조합원한테 받고 있는 이유가? 동의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게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서 혹은 변호사가 이걸 했는지, 아니면 조합원 선동용으로 우리 비대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용으로 했는지, 아마 내가 볼 때는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이건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면 안 되죠. 공사비 검증 동의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비대위가 조합원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정리한 걸로는 오늘 다 못하는, 다음에 그 설명할 때 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요? 일반 분양 100여 세대를 누구 마음대로 상가에 분양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도대체 아주 조합을 엎어버리자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무식한 경우예요, 이거. 그럼 일반 분양을 하면 이익인가요? 나중에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한행기 조합원 조합일에 완전히 손 떼라. 조합원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조합에 이 설문조사 한번 할까요? 제가 1년 손 놨는데, 제가 모델하우스도 진짜 열받아서 안 갔는데, 이걸 망가지도록 완전히 제가 그냥 뒷짐지고 계속 지켜만 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조합장이 자문을 요청해 오고 조합장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오늘같이 도와줄까요? 제가 한번 이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 꺼지랍니다. 완전히 손 떼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다음 설명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어린이 돌봄센터 왜 필요하냐?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업체가 결정도 안 됐는데 아크로에서 쫓겨난 업체가 들어온다. 모든 것을 지금 아크로에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실, 그 가스 계량기가 설치됩니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인덕션이기 때문에 요즘 가스 렌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아직도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인덕션을 설치해도 가스 계량기까지는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다용도실에다가 계량기 옆에 나중에 내가 가스렌지 설치할 줄 모르니까 자동식 사기 설치하고 렌지우드를 설치해라. 자, 우리 아크로 리버파크에 나는 굳이 여기다가 이걸 해달라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명. 1612명 중에서.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이 3명 다 지금 사용 안 해요. 이걸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인덕션 있는데. 진짜 필요하다면 가스를 연결할 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펜트하우스 하는 저도 그냥 일반 이 휴대용 그런 버너 LPG 버너나 이런 걸로 그냥 필요하면 거기서 잠깐 하고 말지,
여기다가 자동 식사하게 하고 렌즈우드 설치하라. 이런 돈 낭비를 해야 합니까? 본인이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아파트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연결 통로가 없다. 이거 연결 통로 할 수 있다라고 전부터 누가 얘기했나요? 이거 연결 통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허가가 잘 안 나죠. 허가가 나더라도 엄청난 손실이, 아파트 세대수가 엄청 날아가야 되고 일반 분양 왕창 늦춰야 되고 공사 한 1년 중단해야 되면 이 연결 통로 허가를 다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름대로 요거를 지금 안 받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떠벌려 가지고 구청에다가 민원 넣어버리면 완전히 산통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대수가 적다. 엘리베이터 한 대가 35세대를 커버한다. 자, 이게 5군데나 되고요. 엘리베이터 2대가 97세대를 2대가 커버하는 데가 2곳이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48세대 한 대가 감당을 하잖아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이게 양쪽에 그 2세대씩이 35세대면 층으로 치면 18층이죠. 18층. 자, 대한민국에 18층에 엘리베이터 2대 있는지 혹시 있나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97세대 2대면 아크로만 봐도 엄청 널널합니다. 진짜 아크로 같은 경우는 한 대가 40 몇이 아니고 한 50, 60세대를 30층짜리도 한 대 있는 게 있어요. 30층짜리도. 자, 8번. 다른 조합은 분기마다 소식지를 보낸다.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좋죠. 분기마다 소식지 보내는 거. 근데 이 소식지 보내는 조합이 어떤 조합인지 아세요? 완전히 주공 땡땡땡 단지처럼 완전 재건축 중단되거나 개판 5분 전 단지. 그러면 이 조합장이 분기마다 소식지 보내서 자기 변명하는 소식이에요. 변명. 아크로 리버파크 대한민국 1등 아파트지만 한 번도 제가 소식지 보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문자로 그때그때 알리면 되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개방 반대. 진짜 무식해요.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개방 한 대도 안 씁니다. 그런데 개방 반대한답니다. 오늘 또 혹은 변호사가 오늘 또 이거 써놨어요. 10만포 상가 지분 매각 동의서 철회하라. 철회하세요. 이 비대위 말 듣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건지. 진짜 한심합니다. 11번 조합원 분양 계약 연기하라. 연기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호 수첨 다시 해라. 와, 동호 수첨 다시 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공사 계속 한 1년 중단하라는 얘기고 일반 분양 그거에 또 한 1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책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회를 이번에 부결하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시엠사, 설계사 이거 완전 개판이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단톡방에 정말로 모처럼 제대로 된 조합원 한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서 모든 단지가 다 초과이익 환수당하고 분양가 상한당해서 엉망일 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신기록을 세우면서 다 피하고 지금 세상에 조합 설립하고 7년 몇 개월 만에 입주하는 단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저희만 유일하죠. 저희만. 이거를 이런 설계사가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 시엠사가 없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초과이익 환수 피한 것만 해도 이 두 회사는 제가 볼 때는 2억씩만 잡아도 5천억, 6천억을 절감했습니다. 5천억, 6천억. 이번에 시엠사 같은 경우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반포대로 저쪽 반포대교에서 넘어오는데 예를 들어 출입구를 하나 더 내는 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하는데
이게 자문한 거, 이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CM이나 설계사가 세이브시킨 돈이 6, 7천억 됩니다. 도대체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랍니다. 이 설계사가 지금 아크로도 했고 저희도 하고 10만포 2차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특별건축계획에는 독보적인 다른 회사는 할 수도 없는 그런 회사를 설계가 개판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랍니다. 해야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총회를 이번에 부결하라고 혹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결하기 위해서 대의원에다 엄청 전화했죠. 그런데 대의원에서 8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다 통과해서 이번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2개월만 중단하면 된답니다. 완전 사기인지 아니면 허건 변호사가 너무나 무식한 건지 재건축을 모르는 건지, 모른다면 이런 말을 정말 다시 할게요. 정말 이렇게 함부로 내보태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1, 2개월 안에 아까 이 많은, 지금 제가 설명회를 안 했다면 지금서 여기 얘기하는 16가지 외에도 이 16번에 있는 61개 평형별 타입별 요구사항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설명회했던 13개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설계 변경하고 넘어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거를 조합은 누구하고 조합장하고 합의를 해서 그게 한두 달 만에 합의해가지고 총회를 연다? 아니, 그걸 합의하면 지금 설계 이 변경 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그 도면 작성한 다음에 총회 열고, 어떤 경우는 건축심의까지 다시 가야 되면 9개월, 10개월 걸리는데 최소한 중단이 1년 이상 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조합 집행부가 야, 예를 들어 문주 추가 설치 안 돼. 협의 과정에서. 아까 같이 관리사무소 축소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더 이상 줄이면 안 돼라고 부딪히면 이 비대위는 뭐라고 할까요? 아, 조합장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 다음에는 코스가 뭐냐? 해임입니다. 해임. 이때는 이제 죽기 살기로 비대위하고 조합집행부하고 싸우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설계 변경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이제 집행부 해임 쟁탈전 벌어집니다. 아무리 못해도 총회가 부결되는 순간 급속히 조합원은 비대위 쪽으로 쏠립니다. 급격히 조합 집행부는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둘이 이제 팽팽해져요. 그러면 해임을 가지고 줄기차게 싸우고 각종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설계 변경은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면 다시 설계 변경을 협의해서 설계 변경한다? 그러면 1년 이상 지연되는 거죠.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를 2개월 중단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 또 하나. 1개월 중단에 세대당 10만 원이면 된다고 허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대당 10만 원은 1개월 중단되는데 2억 6천만 원만 공사비가 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한 달에 이주비에 대한 금융이자만, 사업비에 대한 금융이자만 합쳐서 40억이 넘는데 한 달 중단하는데 2억 6천이면 된답니다. 이러니까 아, 부결하고 한 2달, 3달 중단해도 별거 아니네. 왕창 바꾸자. 지금 500명 정도가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그런데 1개월에 450만 원, 10개월 중단하면 4,500만 원, 약 2년 중단하면 1억 몇천입니다. 1억 몇천. 자,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서 단톡방에서 떠들어대는 얘기들. 매일 이게 의혹을 제기해요. 그리고 조합장이 즉각 답변 안 한다고 저 새끼 잘라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걸 즉각 답변해요? 이 61개 평형별 타입별로 요구사항이 있어 매일 지금 미팅하고 있어요, 조합장이랑. 이것 말고도 또 어마무시합니다. 또 다음 설명회 때까지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또 요구사항 또 나오겠죠. 기왕 한 김에 정말 여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비대위. 지금 허건 변호사
그 다음에 거기에 단톡방, 인터넷 카페, 거기에서 활동하는 핵심 세력들을 이미 조합장님이 비대위라고 칭했습니다. 그냥 보통 그런 쪽에 조합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통상 비대위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뜻일 수 있고 나쁜 뜻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엄청난 요구사항이나 불만들이 10월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11월 모델하우스 개방 이후부터 11월 말경부터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허건의 단톡방도 작년 6월에 개설이 됐고요. 작년 11월 말경부터 지금 본물처럼 쏟아졌는데, 자, 불과 한 2주 있다가 허건 변호사님은 작년 12월 9일 날 자신의 카페에다가 조합 집행부 해임을 거론합니다. 세상에 2주 만에. 그리고 불과 1개월 반인 1월 중순부터 총회 부결하자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개월 반 동안에 수백 개의 요구를 해놓고 조합장님이 검토도 할 시간이 부족한데, 한쪽에서는 해임하자고 그러고 조합 총회 부결시키자고 그러고 정식으로 조합장 해임 발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조직이죠, 이 조직이? 응? 샤시를 키우는 것은 최소 3개월 이상 정밀한 검토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조합장이 그 많은 요구사항에 대해 불과 2개월 만에 정확히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허건 변호사, 강석창 당장 이 대표들을 수없이 만나서 상당 부분은 답변을 했습니다. 아, 문줄은 이래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라운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대부분 얘기했는데, 이걸 믿지를 않아. 일단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야, 조합장이 거짓말하구나 해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관철시키처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다 답변했어요. 다 답변 안 한 게 아니고 답변했습니다. 거의 지난 2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비대위 대표들과 미팅, 각 평행별 조합원들과 세대 평면 불만사항 접수 및 협의하느라고 조합장 매일 정신없습니다. 2개월 동안 자, 비대위가 뭐 했을까요? 국민청원 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언론동에서 언론 플레이했습니다. PD수첩에 엉망진창으로 고발했죠. 그 다음에 전화까지 하면 수백 건을 2달 동안에 서초구청 민원을 신청해서 완전히 서초구청 주거 개선과하고 조합이 완전히 마비 상태예요. 진짜 거의 마비 상태. 그러면 조합은 답변서 작성하고 서초구청에 이 불려가서 회의 참석하고 거의 2달 동안 조합 업무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식적으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있었나요? 그런 시간도 안 두고 불과 2주 만에 허건 조합 변호사는 조합장 해임을 운운하고 1개월 반 만에 공식적으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해임 발의서를 서명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조직이죠? 자, 그런 와중에도 그 사람들 말을 들어서 1월 20일 날 5시간에 걸쳐서 창호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창호 설명회를 개최했더니 그 다음에 또 뭘 줘? 그냥 코스죠. 창호업체 합동 설명회 열어줘. 그래서 다시 1월 15일 날 열어줬어요.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해줘. 설문조사 해줬어요. 정말로 내가 이 김석경 조합장님한테 더 이상 얘네들한테 끌려다니지 마라. 당신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경 조합장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 말 들었습니다. 자, 비대위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총회 부결시켜 조합 집행부 해임해. 이게 비대위 결과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허건 조합장은, 아니 변호사는 부산에 내려가므로 못 온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조합장에게 불참을 이유를 조합장에게 돌렸습니다. 자, 일주일 전부터 예고했습니다. 오늘 설명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한다는 거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 3일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오늘 갑자기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도 요청한 적이 없는
댓글창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에 불참한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이 카톡을 통해서 지금 조합원들한테 실시간으로 받아서 질문을 받아서 이 소통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요구를 했어야죠. 지금까지 2번의 설명에서 3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요구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 설명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조합장한테 돌립니다. 정말 허건 씨의 기가 막힌 자화자찬, 이 비대위의 성과입니다. 한번 보세요. 조합장이 이 비대위의 노력으로 더 이상 추가 부담금 없다고 답변했다. 이건 비대위한테만 답변한 게 아니죠. 또 조합장이 비대위한테 답변하면 진짜 이게 그렇게 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삼성이 인테리어 컬러 옵션을 제시했다. 이게 혹은 요 사람들이 몇 명이 요구해서 이걸 바꿨나요? 그 다음에 한강 조망 스카이 라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계속 끝까지 하라고 검토해 지금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변호사님, 이 방송 보실 때, 이 유튜브 보실 텐데 오늘부터 이거 꿈 깨세요. 이제는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59타입 안방 욕실 사후부스 확보를 해줬답니다. 74타입 드레스룸 확장도 자기가 해줬답니다. 인덕션 표준 사이즈로 검토하도록 해줬답니다. 개판 만들어놨죠 지금. 요 인덕션 표준 사이즈 진짜 웃기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최고급 사양화로 자기가 바꿔줬답니다. 정말 자화자찬이 도에 지나치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전제품 및 북박이장 선택폭을 확장을 검토하도록 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허건 씨가 자기네들이 추가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공공시설 최소화시키겠다. 진짜 이거 다음 설명회 때 할 텐데요.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나중에 설명 들어보세요.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최소를 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수영장 레인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게 생판 모르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허건 조합원님. 실내 조깅 트랙 등 주민시설 최대 확보 및 고급화하도록 자기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허건 변호사한테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문줄을 복원하겠다. 아이고 허건 변호사님 문줄 좀 복원해 주십시오. 응? 꿈 깨세요. 그 다음에 공공개방 주차공간 최소화. 이거 공공개방한 주차공간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허건 변호사님 이거 한 대도 없어요. 뭘 주차공간 최소화해요. 5번 안방 발코니 확장, 피난구 및 실외기 통합, 이걸 자기가 해내겠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허건 씨 아니면 할 사람 없죠? 한번 해보세요. 평형별, 타입별 설계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단지와 공공청사간 거리를 확충하겠다. 아까 17m보다 더 뛰겠다는 건데 도로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죠, 공공청사를. 허건 변호사의 착각입니다. 비대위는 지난주부터 조합의 파트너가 아닌 우리 재건축의 적폐 세력으로 이미 조합에서는 규정했습니다. 허건 변호사님. 그간 온갖 거짓 선동으로 재건축을 방해하고 조합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선량한 조합원을 우롱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허건 변호사님. 설명이 안 한다고 난리를 쳤던 비대위가 오늘 대표 이명을 참석시켜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도록 했는데 결국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조합장한테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의 주체자라는 걸, 아니 주로 제가 설명한다는 걸 이미 이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못 오죠. 지금까지 이 거짓말 한 걸 제 앞에 앉아서 저한테 따져야 되는데 따질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따질 수도 없으니까 못 오는 거죠. 못 와요. 그런데 조합장한테 핑계를 대죠.
자,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비대위 단톡방. 이게 조합장 집행부 해임발의 서명 326명까지 가다가 지금은 도저히 세력이 안 되니까 이제 중단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올린 거예요, 또. 즉, 조합장과 조합을 바꿔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예부에서 데려오지 못합니다. 예부에서 애 못 돌아요. 이것도 무식한 소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TF 등의 활동을 토대로 조합장을 하실 만한 분은 충분히 해 보입니다. 자, 비대위의 TF에 들어가 있는 한 20명 중에 조합장 누군가가 지금 내정돼 있어요. 저도 알아요. 3차 갈등을 주모 씨 남편으로 내정했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 한심해요, 한심해. 자, 이게 오늘인가 올라온 글이에요, 이거. 자, 이게 비대입니다. 이거 볼래요? 12월 9일 날 칸토르가 이게 허건입니다. 허건 변호사. 뭐라고 돼 있죠? 집행부 해임 관련 글을 12월 9일 날 올렸어요. 집행부 해임은 단순한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집행부 해임은 과거 책임뿐이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참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문제 제기하고 2주 있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더 기가 막힌 거 보실래요? 입주가 1, 2년 연기되고 추가 부담금 더 내도 100년간은 최고 아파트를 건설하자.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단톡방이에요.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것들이에요. 조합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2년 연기하면 1년에 한 1,500억, 한 3,000억, 1인당 한 1억 몇천씩 추가 부담금 하고요. 그 다음에 더 고급화하려면 평당 600만 원 정도 이상 줘야 되니까 거기다 한 1,500만 원 더 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중단한 다음에 최고 아파트를 건설하자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거 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조직에 힘을 주면 이제 이렇게 진행하겠죠. 조합장 바꾸고 한영기 내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합장 하면 샤시 업체도 이건 끌어들이고 입주 뭐 설계 마음대로 바꿔서 입주 1년 뒤에 늦추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힘 실어주면. 자, 이분들 말이 맞다면 지금서부터 힘 실어주십시오. 이분들한테. 서초구청에 민원 내는 거 한번 볼까요? 온벨리 조합원에게 비방 문자 보내지 말게 있어요. 이 한영기 얘기입니다. 한영기 얘기. 온벨리 특정 조합원의 개입을 막아주세요. 제가 개입합니까 지금? 이게 개입입니까? 설명회를 대신해 주는 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서초구청에다가 이걸 내요. 이거 서초구청이 이걸 해줍니까 그럼? 온베일리 어린이집 설치 관련 민원입니다. 어린이집 하나 없애주세요. 어린이집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규모 축소해주세요. 스카이라운지 설치해주세요. 온베일리 조합과 상관없는 사람 개입을 맞아가 주세요. 한영기 내쫓아 주세요. 구청장이 내쫓아 줍니까? 자, 총회를 제지해 주세요. 펜트하우스 보리지 분양 조사해 주세요. 온베일리 조합원입니다. 온베일리 조합 감사해 주세요. 온베일리 총회 막아 주세요. 온베일리 보리지 조사. 이 총회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된 거예요. 연기돼서 20일 늦어졌죠. 20일 늦어졌으면 그대로 우리 일정은 20일 늦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구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지랄 난리를 피우니까 구청장님도 지금 뭐 서울시 경선도 있고 하는데 좀 연기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망가지기 시작이에요. 망가지기. 부대봉실 내가 잠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녹색들이 예부에 개방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는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개방하죠. 경로당도 개방합니다.
자, 이런 것들 개방시설입니다. 자, 많죠. 자, 이 안에 있는 진짜로 우리는 수영장 피트니스까지 다 내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거 다 막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운동시설 이거 다 막았어요. 자, 이 정도 내줬는데요. 거기 보면 도서관, 스카이 커뮤니티, 맘스테이션,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2, 작은 도서관 1, 2, 반포 안내소, 지역 창업센터, 지역 문화센터, 아이 돌봄센터 엄청 인기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4학년까지 봐주는 거예요. 0세부터. 엄청 인기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우리 단지가 70%예요. 우리 단지가 다 이용해요. 그런데 여기 수영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크로가 그렇게 개방을 하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이용하냐? 20명 이용합니다. 20명. 자, 이 주변에 지금 다 재건축했어요. 15차도 했고 지금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시설 다 가지고 있고 주공 1, 2, 4주고 지금 재건축하고 주공 3주고 올해 2주하고 다 했어요. 도대체 여기 이용하러 저 강북에서 옵니까? 지금 우리 주공 1, 2, 4주구도 있고 뭐 이 저 10만포 3차 2주도 하기 전에 우리 개방했는데 20명도 안 와요. 20명도. 그러면 이 시설들은 결국은 서초구청이 운영하다가 그냥 조합해 줄 거예요. 너 써, 너네. 결국은 우리 단지가 다 이용해. 거의 외부인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지으나 안 지으나 이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 평당 똑같아요. 지하 전체 면적 평당 얼마? 우리 531만 원 똑같아요. 이 공사 안 해도요. 이런 개방시설 안 해도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대로 꾸며놔야죠. 꾸며놔. 그런데 보면 예부인 거의 안 와. 실은 꾸며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써.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죠? 혹은 변호사님 보시고 계시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결국은 우리는 삼성건설한테 공짜로 이런 시설을 다 똑같은 531만 원 주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시설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지하층으로 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상 용적률 세대수를 하나도 안 까먹어요. 그 다음에 말이 지하층이지 전부 다 지상 1층이에요, 여기가. 왜? 지하층을 아크로처럼 들어 올려놔서 바로 지상층에서 바로 진입하게 돼 있어요. 허가를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 않고도 우리 도서관 크게 할 필요 없이 이거 다 이용하면 돼요. 이거. 맘스 스테이션은 뭐 자, 여기서 뭐 반포 안내소가 필요한 안내소 2개 있는데 뭐 하나 빼라. 안내소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아까 여기 코너에 하나 또 있어요. 인포센터라고 하는. 아니 그거 필요 없으면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 없으면 우리가 결국은 쓸 시설들이라니까요. 그냥 창고를 쓰든 뭐를 쓰든. 아까 건축법 이 양반들이 정말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 김석경 조합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면 심의는 무슨 심의? 거짓말 치는 걸로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건축법 시행령 특별 건축법에 때는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만 바꿔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디자인만 바꿔도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데도 건축심의 다시 받아야 돼요. 웬만하면 특별건축심의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웬만하면 심의 대상이에요. 웬만하면. 여기 심의 결과 보면 다 심의에서 아까 다 없애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심의에서.
주민공동일시설 설치로 인한 용적률 안하도 받았고요. 이거 보세요. 어린이집 2 보이실은 남양으로 배치해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수면실 2곳을 불필요한다. 뭐 식당 소단 변경하기 바란다.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자를 고려하여 플레이룸은 중앙 기둥이 생기지 않도록 평면이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달아요. 응? 선큰, 키오스크, 에스컬레이터 어쩌고 저쩌고. 응? 여기 나오네요. 2018년 2015입니다. 1, 2호 서울시 공고. 공동주택단지 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설치를 제한하고 요 조항 가지고 문줄을 다 없애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만 없애는 게 아닌데 이 비대위하고 허건 변호사님은 문줄을 끝까지 살린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좀. 변호사 시기나 돼가지고.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허건 씨나 비대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제가 손 떼라고 그러면 다음 설명회든 뭐든 저 완전히 손 떼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비대위가 지금은 한 400명 정도가 규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이 커져서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총회를 부결시켰던 이 사람들 300~400명이 무슨 짓을 했냐면 총회를 20일간 연기시켜서 우리 모든 일정을 20일간 지연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세력이 좀 더 커지면 조합장 날립니다. 그리고 이건창호 불러들이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또 이상한 업체 또 불러들이죠. 정말로 지금 아까 얘기한 검증 동의서 낼 필요 없고 이 카페에 들어가 있는 분들 나오기 싫으시면 정말로 본인 의사 표시 좀 하세요. 이거 이대로 커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톡방에 정말로 자기 의사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표시하세요. 그런데 강퇴를 시켜버리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강퇴시키고 저는 가입을 안 시켜줘요. 왜 단톡방에서 저희를 가입 안 시킬까요? 저희를 가입시켰으면 이런 논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설명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 거고 비대위가 저렇게 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비대위는 저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속아서 지금 300~400명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300~400명 잘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망치는 모든 비대위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그 단톡방하고 그 카페예요. 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일반 조합원들이 정말 한영기 너 다음부터 여기 설명회도 하지 마 하면 제가 안 하겠는데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 제가 다음 설명회도 당분간은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은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몇 번만 하면 저는 이 비대위는 저절로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게 직접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링크가 걸어서 갈 건데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문자 보내고 전화, 정말 허건 변호사님은 서울시로부터 변호사는 문자 보내도 된다라는 어떤 허가를 받았나요? 왜 한영기는 문자 보내면 구청에다가 쌩 난리를 피우나요? 오늘 또 허건 변호사는 문자 보냈던데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원님, 지금 시간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오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조합장은 원벨레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벨레 재건축의 성공이라면 어떠한 분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설명회를 마친 한영기 조합장님은 실력 있는 재건축 성공을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께 꼭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는 되고 어떤 누구는 안 된다는 반대되는 논리를 해주지 마시고 원벨레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모두 한마음이 돼서 재건축의 성공 2023년도 8월 입주를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영기 조합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2주 단위로 특별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직접 오늘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고 더욱 성공시키는 조합장으로서 거듭날 것이며 오늘 이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스태프들과 조합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